들어 경찰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공권력 경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란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6가지로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요건의 대상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청원경찰, 파출소 방범대원, 전투경찰 등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를 집행 중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의 종류는 제한이 없어서 권력적 자금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무여도 공법적 행위라면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여야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합니다.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공무원의 사무실에 던지거나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행사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요건이 충족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이 오해,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계의 대상은 반드시 직무 담당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달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공고 방해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칼, 맥주병, 드라이버, 벽돌, 자동차, 야구 방망이 등이 해당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초범인 경우 예전에는 선고유예를 하거나 100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집행 방해죄 초범 벌금이 4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집행 방해죄 초범이어도 전과와 마찬가지이므로 벌금만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폭행, 협박에서 그치면 폭행죄, 협박죄가 이 죄로 흡수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을 넘어서 체포, 감금, 살인, 상해, 중강도, 강도치사상, 소요 등의 죄소를 포함하면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네, 영남대 뉴스 노다은 기자입니다. 경찰은 시민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받고 있는가? 경찰에 대한 시민조사 결과 다수의 시민이 경찰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경찰 사이의 유대는 왜 약해졌을까요?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 뉴스입니다. 혹시 경찰에 관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경찰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에게 경찰은 한편으로는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권위적이고 무너는 것 같아서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경찰이 시민의 보호자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찰을 돌 때를 제외하면 보호자로 느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경찰과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고 오히려 경찰이 시민을 단속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 생각하여 보호자라는 이미지보다 감시자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경찰 간 폭행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일부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 가입 내용 등이 시민들의 불신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예전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서 일방적인 권위는 통하지 않게 되고 경찰의 부정적인 사례가 미디어와 SNS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갈등이 잦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영남대 지구대 맞죠? 내 차 지금 어디 갖다 놨어요? 연락 한 통도 없고. 안녕하세요. 차량 견인과 관련해서 오셨습니까?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번호고 보고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대낮에 내 차 끌고 가놓고 전화 한 통이 없어요. 확인 결과 선생님 차량은 소방시설 앞에 정차되어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견인 조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그게 언제부터 소방시설이었어요? 이딴 식으로 일 처리하면 내가 감찰에 다 신고할 겁니다. 기사로도 뿌릴 거예요. 내 조카 MBC 다녀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박, 폭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의 현실적 제약 형법 제136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해도 물리적 폭행이나 명백한 협박이 아닌 경우 적용이 어렵고 현실에서는 욕설, 고성, 억지, 주장,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거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악성 민원 유형 법제화 및 가중처벌을 하여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시 가중처벌이나 접근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왜 그러지? 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너무 많이 지하셨네요. 걷는 것도 힘든 것 같고 지금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왜 건드려? 난 술 마신 거밖에 없는데. 아니, 큰 문제는 없는데 길에서 비틀거리시면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뭔데 날 도와줘? 날 뭘로 보고? 상해죄인 형법 제2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하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로서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정당한 공무 집행 중 폭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공권력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자동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학생! 아, 왜 이러세요?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아, 집에 있다니까요? 지금 줘야 돼요. 주세요. 아, 왜 이러세요?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도주행위는 뺑소니와 같은 취급을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나 권력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이 시민이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경찰과 갈등하는 장면이 터지며 이것이 희화화되고 일부 시민들이 경찰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좁은 골목으로 도주하기 쉽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도주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잡힐 일이 없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검거되더라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보다는 훈방이나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처벌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경각심이 부족하고 반복적으로 위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학교 정규 과정이나 체험 활동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 공권력 존중, 형사처벌의 의미 등을 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 제한적이지만 반복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보호처분 외에 사회봉사나 교화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신뢰 기반의 관계를 구축하는 훈련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